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6%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2평 지지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쵸, 떨어질 때는 팔아야 돼요. 근데 다시 매수할 때는 뭐예요? 확인했잖아요. 확인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추적 들어가자. 그쵸? 내일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의 재료가 뭐가 있죠? 자, 일단 스마트 팩토리. 그쵸?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뭐가 지어요? 양극재 공장들, 그리고 자동차 공장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공장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 스마트 팩토리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을 100%다 맡고 있죠. 자, 그럼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은 증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맞죠? 왜? 양극재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에서 증설하는 계획을 보면 4년 동안, 이제 3년입니다. 한 3년 정도 기간 남았는데 27년이에요. 27년까지 71만 톤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럼 지금 17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4배 정도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4배 증설하는데 필요한 공장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었던 호재, 즉 퓨처엠이 올라가면서 포스코 DX도 왜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다 올라가고 빠졌어요. 그렇죠? 8월달 빠지고 9월달 빠지고 10월달 빠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몇 프로 올라요? 한 100%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포스코 DX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습니다. 정말 안 올랐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DX는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갔는데 포스코 DX는 안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른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뭐였어요? 로봇 관련된 내용들, 그쵸? AI, 그쵸? 스마트 팩토리, 그쵸? 왜 그러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공장 증설하고 그리고 양극재 생산이나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이익분에 대한 그 내용을, 그쵸? 시장의 평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본 거예요? 여기 그냥 23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2년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했는데 이거 빼버리고, 왜?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구간이니까 이거 빼고 23년 2월부터 에코프로와 함께 쭉 올라가서 몇 프로 이 상승을 했죠? 18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이 굴뚝주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 어디까지? 70만 원까지. 여기는 뭐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격대. 자, 그러면 반대로, 그쵸?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반영된 것이니까 62평까지는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즉 20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었던 요 내용은 뭐예요? 공매도들의 장난질이다. 자, 그러면 적정하게 이 받는 주가가 62평을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60일이 뭐예요? 3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20일 잡고 3개월은 뭐예요? 실적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바닥을 잡고 있다. 그렇죠? 근데 포스코 DX는 이 구간에 어떻게 됐어요?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잖아요. 그냥 딱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멘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걸 먼저 예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할 때, 그쵸? 돌파 공략, 그쵸? 돌파 공략. 이걸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외쳐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포스코 DX가 오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받아야 된다. 로봇은 뭐예요? 협동 로봇이다. 협동 로봇 어디 들어가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간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예요?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 증거로, 그쵸?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 뭐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당연히, 그쵸? 당연히 그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에는 LG 쪽으로, 그쵸? 딜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뭐가 있어요? 협동 로봇이다. 그쵸?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어디서 먹으려 그래요? 삼성에서 먹으려 그러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인건비도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AI 관련된 또는 로봇 관련된 이걸 합쳐서 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놨을 때 기업 측에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대폭 준다. 그렇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먹으려고,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국한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어때요? 다방면화. 그쵸?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용을 딱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쵸? 상대적으로 약하죠. 빠졌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신고가를 아직 만들지 못했죠. 신고가를 만들려면 한 30% 40%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3인방 있죠.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장이 어디예요? 포스코 DX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용적인 걸 공략을 하자. 그 중에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확보되어 있는 포스코 DX가 대장이고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증가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증가는 기업들이 정말 탐내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반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년 새 200조 껑충.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입니다. 그쵸? 근데 증가율 1위는 포스코 DX다. 23년도에요. 1041%, SK그룹 2위, 그쵸? LG그룹 바짝 추격하고 있다. 어쨌든 증가율 1위는 포스코 DX다.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시총 증가율이잖아요. 연말 기준에서. 그쵸? 연초 연말입니다. 23년도에.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고가를 형성해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가격을 잘 지킨 겁니다. 안 떨어지면 뭐가 돼요? 뒤에서 실적 따라붙고 밀어 올립니다.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그래서 요 기사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가 됐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500분 정도 있고 1000분까지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그런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포스코 DX 신고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채널이 굉장히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신고가 종목이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월 11일 에이펙트 그쵸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 여기 나오는 종목은 제가 다 스윙으로 진행하고 하락하면 매도합니다. 근데 하락해서 매도한다 그래서 손절이 뭐 맨날 이런 거 안 해요. 스윙급에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이펙트 10% 이상 장중 수익, 폴라리스 오피스 10% 이상 장중 수익, 그쵸? 그리고 나서 쭉 올려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 있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 정확하게 언제 들어갔나요? 8시 51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요 날이죠. 1월 10일 어저께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시가로 그냥 때려 박아라. 그쵸?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입니까? 하루에 8% 이상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 오늘 빠진 것 같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공략을 했느냐? 1월 8일. 그쵸? 정확하게 언제 공략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보세요. 1월 8일. 그쵸? 이스트 소프트 이날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보세요. 시가 8시 57분 시장가 매수.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여기 보시면 1월 8일 19만 6천 원. 왜? 신고가를 갔잖아요. 신고가 가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날 지난 금요일인데 급락을 해버렸어요. 고가에서 20% 정도를.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급격하게 빠지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가에 그냥 확 때려잡은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다. 그게 신고가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 재료 때문입니다. 차트 패턴이 이렇게나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가격대에 대해서 집중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터집니까? 19만 6천 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4거래일 동안 20%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쵸 이게 스윙 매매의 핵심입니다. 근데 스윙도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29만 원 매수 그쵸 1월 5일 장중 매매 제가 특이하게 장중 매매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보세요. 에코프로 BM 요 날입니다. 요 날 그쵸 1월 5일 장중 매매 시가 28만 2천 원 그러면 저는 바닥 확인하고 29만 원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9만 원
30만 9천 원. 12시 13분입니다. 12시 13분. 그쵸.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7에서 8%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장중 매매를 하느냐? 에코프로 BM은 그쵸?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적절한 구간에 계속 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 그리고 주식시장의 핵심 사항인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자.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내용 같은 거 많아요. 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는데 여기 1월 2일 날 보세요. 10시 개장이기 때문에 그쵸 YIK 9시 47분도 장 시작 전입니다. 시장가 매수. 자, 장 시작 전에 나가는 종목 뭐라 그랬죠?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볼게요. YIK. 자, 보세요. 1월 2일 날 하루에 그쵸 7% 출발 9% 마감. 그쵸 그러면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는데 매수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가 5,370원.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만에 일주일하고 하루 더 지낸 거죠. 8,000원까지 상승한다. 그쵸 하락할 때 판다. 어디에요? 이날 7% 빠지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 보세요. 25%. 그쵸 2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 정말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자꾸 막 물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와서 배우세요. 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하나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신년 이벤트인데 두 번째죠. 소통방에 대한 인원 늘리겠다. 이거 말고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신년 선물로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그쵸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 그쵸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요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보면 오늘 반등 나왔다. 이제 반등 확인했죠? 그쵸 오늘 저도 장중에 공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일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요. 내일 매수 구간을 잡는 기준치 어느 정도에 잡을 건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왜 그런지 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반도체 반등 그쵸 쭉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시가총액 증가액 그쵸 증가액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1등 포스코 DX 9위입니다. 9위. 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런데 쭉 내려서 보잖아요. 자, 시총 증가율 1위 포스코 DX. 자, 그렇다는 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고 안 빠진 종목을 사야 된다. 그렇죠? 안 빠진 종목이라는 게 주가가 1%도 빠지지 않는 이런 거 아니에요. 조정 없는 주식 없어요. 그리고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무조건 2주 안에 모두 끝내야 된다. 2주 안에 끝나고 나서 내가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막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3개월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2주 안에 끝나고 3개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그 보내주신 이 번호로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왔고 재료라 그러죠 뭐 이런 이슈나 뭐 뉴스거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까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